그리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이 1심 결과의 의미부터 좀 평론가님 설명을 해주시죠. 예상했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역사적 사실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자 명예훼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5.18 당시에 기총소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헬기에서 기총수사 사격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또 더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신군부는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우리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가 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권적 차원에서 그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헬기에서 기총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사실,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재판부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게 전 제일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두환 씨는 얼마를 처벌받든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자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성립이 되는 범죄로서 이 전두환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즉 헬기 사격이 있었고 또한 전두환 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1심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법원이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이게 18차례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 증인만 해도 36명이 소환돼서 했다는 거니까 네. 굉장히 치열하게 좀 법적 그러니까 그 공방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재판 의미 잘 김성환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 결과 이제 신군부가 40년 동안 주장해온 게 자위권, 방어권 차원이었잖아요. 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것들의 역사적 실체가 이 지점에서부터 새롭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표 명령은 누가 했느냐? 당시에 그러면 진압작전 지휘는 실질적으로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거죠. 그 시발점은 오늘이 사실 굉장히 역사적 판결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징역형을 살고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가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죄과를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더군다나 저는 여기는 역사적 사실로서 앞으로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더 끄집어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최초의 저는 판결에 역사적 시금석을 내린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0년 11월 30일 오늘의 판결은 사실은 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또 짚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이 헬기 사격까지 하면서 민간인들을 탄압했던 이 같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당사자인 전두환 씨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광주 법원에서 열리는 이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 연희동 집을 나서면서 또 이 시위자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말 조심해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사실 사과, 인정은커녕 이렇게 역정을 내는 모습 등등 어떻게 봐야 될지 평론가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건 물론 추론입니다만 전두환 씨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헬기 사격. 네. 왜 기억 못 하겠습니까? 본인이 당시에 신군부의 지휘관 최고위층으로서 권력 찬탈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광주를 어떻게 하든 진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정황을 보면서 전일 빌딩보다 위에 있는 건물이 없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총알이 박힐 수 있는 거는 고도상 헬기밖에 네. 없을 것이라 분명히 이런 아주 뭐 그 물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전혀 끝까지 지금 이렇게 모르쇠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국민에 대한 반성, 국민의 그 역사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단 한때라도 지금 국가의 지도자라는 책무를 가졌다라면은 저는 지금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본인이 죽기 전이라도 여기에 대한 명백한 소명과 제의식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양심이라도 드러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전두환 씨 1931년생입니다. 올해로 89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질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최승 평론가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아직 그 발포 명령권자가 확인이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권적 차원이라고 하는 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거에 따르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위원 추천하는 문제로 계속 시간 끌다가 네. 진상규명위원회 제대로 활동도 못했어요. 그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또 없습니다. 조사 권한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 지금 개정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지금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왜 법안 처리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과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것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정치 영역으로 다시 넘어왔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가 전두환 씨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이렇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응당 맞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1심 선고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사법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헬기 사격을 누가 명령을 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최순영 평론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좀 나아가질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광주 영령들 앞에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가 행동이 있었으면 그다음에 또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정치의 몫으로 돌아왔고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제도로서 또 우리가 하는 사회 문화로서 역사적 실체로서 이제 정치에서 밝혀내고 네. 이것이 아픔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국민적 치유를 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온당하게 돌려주는 것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가 해야죠. 정치가 갈등 조정이 가장 최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왔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해나가고 또 지금 사실 블랙홀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블랙홀 때문에 정치가 사실은 멈춰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든 지금 이걸 풀어가는 방법들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18과 관련된 특별법 문제 등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까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